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길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 입니다. 이번 시간은 461번째 시간으로 황석영 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영 2. 하지만 그런 사회운동가로서의 활동과는 별개로 창작욕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5.18 민주화운동 이후 쓴 창작물들은 몇몇 단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프로파간다 수준으로였기 때문에 그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재개한 것은 북한을 방문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을 마친 뒤다. 그러나 2009년 결국 이런 길을 걸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 누굴 지지하느냐야 사람 마음이지만 때가 때였던지라 결국 진중견에게 비판을 받았다 해서 5월 15일 한겨레에 이런 인터뷰를 하여 자신의 뜻이 와전되었다는 뜻을 밝혔다.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같은 시기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됐다. 스스로를 B급이라 자처하는 급진자파 김규환 같은 경우는 손학규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명박을 지지하는 게 어째서 변절이냐고 공수적으로 반응했다. 황석영과 손학규는 1970년대 노동운동을 위해서 같이 공장의 위장 취업해서 활동하기도 했고 그 뒤에도 평생 친분을 유지한 사이. 손학규의 2007년 한나라당 탈당도 황석영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위의 행동은 노벨상을 타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작 황석영 본인은 자신은 노벨 문학상이랑 얽히는 게 싫어서 스웨덴에서 책이 번역되었을 때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황석영은 2000년대 초반 노벨 문학상을 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고언을 깐 적도 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가 진작 노벨상을 받아야 했어야 할 사람으로 르 클리지오를, 앞으로 노벨 문학상을 탈 사람으로 오르엔 파묵, 모엔, 황석영을 꼽았는데 앞의 세 사람은 각각 2008년, 2006년, 2012년 모두 수상했다. 유일하게 황석영만 못하고 있는 상황. 저 행보를 긋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MB 정권에 희망이 없다며 지지를 철회했다. 기고문 지지 철회라고 해도 MB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실망을 표한 것뿐이다. 다만 남북관계에 쐐기를 박아버린 지난한 연평도 사건은 아직 발생하기 전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으로 몽골을 개발시키겠다는 알타이 연합론은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빠와 엮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대주신이나 한당고기 언급을 한 적이 없으니 이유도 없는 매도는 지양해야 한다. 2012년 문학 인생 50주년을 맞아 축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건 아닐까. 2017년 9월 6일 13일 JTBC 차이나는 클래스의 2회에 걸쳐 출연 패널들에게 황석영 자신의 문학 인생과 자신이 겪었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특히 광주항쟁을 회고한 두 번째 방송은 시청률 5.6%로 방송 당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같은 시기에 개봉되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 운전사의 영향도 있었던 듯하다. 2019년 10월 7일 공지영 작가 1276명과 함께 대표 발의자로 조국 장관 지지성명을 냈고 지혜진을 만나 서초동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MBC 예능 프로그램 강호동의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대중에게 큰 어필을 하였다. 방영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해당 방송분의 캡처가 많이 돌아다녔고 현재 유튜브로도 볼 수 있다. 당시 무릎팍 도사 패널이었던 유세윤은 그를 두고 문학가의 황 포레스트 검프라고 평했을 정도. 오죽하면 사신으로 유명한 김전일과 코난이 명함 못 내밀 정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다. 등신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따지면 등신의 할아버지뻘 되는 뿌리니 오히려 이쪽이 원류 한역술이는 파괴왕 주호민과 비교해보기도 했다. 우스개라고 황석영 가는데 가지 마라 큰일 난다라는 말도 돌았다고. 참고로 이 방송 이후 대한민국에서 주가 천이 무너지는 더 심각한 악재가 잇따랐고 방송한 MBC 또한 PD 수첩 문제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순환을 겪었다. 무릎팍 도사의 시청률도 계속 하향세를 겪다가 한참 뒤에나 회복할 수 있었다니 믿거나 말거나. 표절 논란. 2010년에는 인터파크에서 강남몽이라는 소설을 연재했다가 탈구했다. 강남
형성사를 둘러싼 근현대사에 대한 해석한 작품으로 7월 6월 창비에서 출간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강남이라는 욕망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형성했으며 그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괴물로 변해가는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월간조선은 황석영 비판기사를 쓰면서 강남몽이 신동아 기자의 르뽀를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황석영은 출처 표기를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표절 여부는 신동아 기사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 당시 황석영 측의 반응. 이에 대해 신동아는 12월호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고 재차 비판하면서 황석영의 다른 작품들에도 전방위적인 의혹을 제기하였다. 명쾌하지 않은 강남몽 해명. 이 기사 내용 중 너무너무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책의 원작자들이 다시 반박 기사를 내었다. 아래 내용 참조. 그 외 어둠의 자식들, 삼국지 등 다른 작품에 관련한 의혹 제기는 흐지부지 된 듯하다. 소설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냐는 리얼리즘 논쟁이 있었던 1970년대 황석영의 작품은 참여문학 계열의 비평가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어울린 작은 공의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삶을 다루려면 적어도 노동자의 언어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리얼리즘 계열 평론가들한테 외면을 받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예전과 같이 딱딱한 리얼리즘 소설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상상력이 가미된 작품을 쓰려고 시도하는 중이라고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